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화고요. 히키입니다. 영아님 저희 왜 만나게 됐죠? 저희가 이제 강의를 오픈하고 여러 가지 좀 스타 무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걸로 질문 답변을 좀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스타로 하다 보니까 인스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다루는 건 아니고 다른 건 다 그냥 제 인스타 가서 보시면 되고 구축 포폴 관련해서 좀 여쭤보신 것들이 있었어요. 구축 포폴이라고 하면 신규로 어떤 서비스를 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관점인 것 같은데 일단 저나 키키님이나 구축보다는 개선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는 관점이 똑같고요. 그리고 구축 포폴이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어떤 식으로 잘 보여줘야 될지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좀 말로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각각 드리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개선 프로젝트 말고 신규 구축 프로젝트 폴 구성 방법도 궁금하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구축 프로젝트를 다룬다면, 왜 꼭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다루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니어인 분들이 많은데, 주니어 분들한테 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자체가 엄청 멋있는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 한 2주, 길어야 2주에서 3주 정도 되는 작은 피처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보통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그 실무 업무랑 동떨어진 프로젝트가 구축 프로젝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니어 분들이 바로 내가 그 다음 업무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좀 먼저 선정을 하셔라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축 프로젝트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좀 큰 스콥의 업무니까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잘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프로젝트 우리가 진행해야 돼요. 왜냐면 투자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잘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로 구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디자이너로서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주기엔 또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축 프로젝트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축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사실은 사업부의 역량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디자이너가 잘한다고 해도 사업 자체가 좀 안 좋은 시장이거나 잘 안 되는 전략으로 팔기 시작한다 이러면 아무리 구축을 잘하고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도 이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망한 프로젝트에 그 포폴로 가져오잖아요. 그럼 또 이게 되게 매력도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직무에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잘했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뭔가 셀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축 같은 걸 넣으면 이제 이게 별로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패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키키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앱 동아리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셨다고. 네네. 저도 앞에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구축이 별로인지에 대해서는 영아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 항상 희소성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포지셔닝을 잘 하고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합격 불합격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약간 타이밍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앱 동아리가 저 때는 없었어요. 라떼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 때마다 없어서 그냥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앱 동아리를 만나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뭔가 트랙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한 사이드 프로젝트 실제 현업과 조금은 다른 어쨌든 작게 시도해볼 수 있는 건 많지만 대신에 그러면 주니어들 포폴을 보면 솔직히 다 앱 동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메리트를 갖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다른 차별성 어떤 거 갖고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다 솔직히 또이또이하죠. 다 음, 비슷한 프로젝트의 성향을 갖고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무에 더 근접하거나 개선 음, 프로젝트가 있는 친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음, 개선이 디폴트로 더 매력 있는 포트폴리오인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구축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게 어떤 부분에서
항상 효율과 힘, 에너지 관리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작업을 할 때 여기에 더 힘을 써버리시는 것보단 개선을 더 하나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저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6개 정도 보통 신입 주니어 때는 넣는 게 열정을 보여주기 되게 충분한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경력직 같은 경우는 3개만 똔똔해도 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다 재료가 부족하다 하면은 한 5개 정도는 다 개선인데 뭐 6개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이 구축 맞아요. 6번째는 그렇게 넣어도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 조절을 스스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케어가 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저는 면접은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죠. 면접관으로서는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 있는 1번과 2번을 중점으로 보고 뒤에는 이제 살짝 후루룩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6번째 들어가도 어차피 앞단에서 이 친구의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으니까 이 친구 만나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릴리즈 하고 나서 제가 지표 확인할 수 있게 스스로 데이터 툴 붙여보라는 얘기는 꼭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희소성이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미 다들 비슷한 뭔가 캐파로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이 하나를 더 얹혀보는 그러니까 실무에 근접할수록 저는 저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생각하거든요. 주니어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툴 같은 거 붙여보시면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고객 부요시나 뭔가 유저의 반응을 트래킹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하면은 매력적으로 좀 그래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좀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후루룩 본다고 했잖아요. 정말 강의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진짜로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한 시간 안에 보는 경우도 있었고 원래 진짜 엄청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하루 전에 보고 지문 쭉 보고 이랬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저도 이제 조금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 계실지에 대한 가설 같은 걸 바로 생각할 수 있어서 뭐 1시간 전, 30분 전에 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짧게 보겠죠. 그분의 그걸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리스트 중에서 내가 차별되는 포인트들을 좀 잘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앱 동아리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맥락에서 키키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좀 풀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주신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구축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질문을 3가지 주신 분이 계셨어요. 첫 번째는 서비스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걸 하는 게 좋냐 아니면 핵심 기능 2-3개 중심으로 보여주는 게 좋냐라고 질문해 주신 분 계셨고 그리고 그 2번째 질문은 타겟 사용자 분석하고 시안 만들고 UT에서 이걸 반복해서 뭔가 개선을 했던 거를 구축 프로젝트로 하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번째는 뭐 토스의 계열사 만들어질 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구축인가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서비스 전체 과정 vs 핵심 기능 2-3개 중심 어떤 게 더 낫냐? 당연히 핵심 기능 2-3개 중심이 낫죠. 왜냐면 전자는 사업 설명서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신입 포폴처럼 보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잘 쪼개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내공이 있으시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질문 타겟 사용자 분석하고 시안 만들고 UT에서 이터레이션 도는 거 이거 반복하면 개선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봐도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그게 정석적인 구축 포트폴리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혹시 여기 키키님이 더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2번은 그냥 답을 맞아요 이거 말고 답변 드릴 건 없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업 속에서 부분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것도 근데 사실 면접관은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내 사용자가 바쁘기 때문에 그걸 잘 압축해서 빨리 보여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2-3개가 당연하긴 한 것 같아요. 빨리 그런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전체 과정이랑 저는 약간 애매모호했던 게 어떤 서비스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서비스 설명은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꼭 구축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전체 과정이 만약에 전체 런칭 과정이라면 당연히 X인 것 같고 거기 안에서 내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킥오프나 뭔가 어쨌든 아무리 구축이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날카롭게 뭔가 보여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딜리버리를 잘 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아까 2번은 그냥 예스라고 말씀드린 거 말고는 저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3번째 질문
제가 아무래도 토스라는 회사에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뭐 토스 계열사 만들어질 때 같은 느낌의 프로젝트도 구축이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구축이 당연히 맞는데 아마 토스에 계신 디자이너 중에 그거를 뭔가 포트폴리오로 넣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뭐 계열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시작이 가까운 거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찐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일들을 시작하는 그 도움닫기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 그걸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계열사를 만들고 뭔가 릴리즈한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개발 영역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디자이너로서 내가 뭘 잘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고 대신에 이제 사업 개발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계열사를 준비했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준비했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넣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넣을 것 같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이제 토스 같은 데는 이제 잘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주신 영상들이 되게 많으니까 토스 심플리시티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예전에 토스 심플리시티처럼 그 TDS라고 토스 디자인 시스템 그거 런칭했을 때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또 그런 발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다른 분이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첨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에이전시 디자이너분께서 에이전시 디자이너 어떻게 뽀뽀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키키님이 아마 많은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요. 제가 이 부분도 질문 많이 주셔서 강의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업무 환경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 계속 개선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이터레이션 돌며 고도화를 하는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데 사실 에이전시는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이터레이션 도는 프로세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클라이언트랑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약간 보통 일방향으로 사실 소통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더 많이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텐데 그 부분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잘 해소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뭘 하든 사실 자기가 기여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이전시 특징이 클라이언트와의 협업이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가 앞에서는 약간 기업이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나는 대신에 항상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했고 클라이언트에게 시안을 한 3개 보여주면 항상 내게 뭐 채택이 됐다거나 내 거에 시안 기여율이 되게 높았다. 항상 내가 선택을 받았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할 수도 뭔가 어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잘 전달해가지고 나를 포지셔닝 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난 에이전시 디자이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기보다는 나를 어떻게 잘 그 안에서도 내 보석을 잘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인하우스와 업무 환경이 달라도 나는 거기서 잘 적극적으로 적응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어필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고민을 하시는 게 근데 나는 이터레이션 돌고 이런 프로젝트가 없는데 어떻게 또 보여주냐라는 연결 질문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사실 쉬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앱 동아리 되게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앱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짜 실무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끼리 또 앰플리튜드 붙여서 하시거든요. 거기서 진짜 수익 만드시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그런 것들은 꼭 앱 동아리는 사실 대학생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사이드 프로젝트 게시판 통해서 만들어서 해보실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저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 툴 실제 붙여보면서 개선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난 인하우스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플러스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도 잘한다. 이 두 가지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보시면 충분히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세 번째로는 에이전시 분들의 전 장점 중 하나가 손이 진짜 빠르시거든요. 아, 맞아. 저는 솔직히 그 부분 진짜 인정해요. 진짜 인정. 네. 킹정 미쳤어요. 진짜 손이 맞아요. 너무 빨라.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솔직히 빠른 사람이 중요하긴 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전 여전히 맞아, 저도 누군가 진짜 볼 때 공감해요. 그쵸? 맞아, 누군가 맞아, 저한테 맞아. 빠르다 해도 그분들 이길 수가 없거든요. 못 이겨. 저도. 양치기 진짜. 진짜 양치기 진짜 못 이겨.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내가 문제 해결도 잘하는데 손도 빠르다? 그럼 그럼 엄청나죠. 근데 난 커뮤니케이션 잘해. 왜냐면 어쨌든 우리도 PM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설득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사실 너무 좋은 디자이너죠. 그래서 난 에이전시 디자이너라서 이런 뭔가 프레임보다는 그런 세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입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입이요. 신입분들. 신입은 그 경력이 없는 신입분들은 경력이 없는 어떤 걸 신입. 강조하면 좋겠냐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 근데 네. 솔직히 신입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요새. 왜냐면은 경력도 이직이 힘들어요. 맞아요. 경력도 힘들어요. 막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6년 차 좀 넘으셨거든요. 막 되게 스펙이 좋으셔. 네. 근데 막 엄청 많이 넣었는데 겨우 된 게 몇 군데 안 되셔서 맞아요. 되게 좀 요즘 채용 시장이 진짜 안 좋다. 그리고 왜 경력이 높은 분들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또 경직이 되겠죠. 자금 경색처럼.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처음에 영화님이 주셨을 때 제가 1번인 인생 궤적 돌아보고 내 강점을 직무랑 연결해서 잘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포트폴리오에 근접하게 만드는 중고 신입처럼 보이는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로 나중에 생각해봤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눈을 정말 많이 낮추는 거. 진짜 초기에 들어가서 제가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처럼 그냥 진짜 A to Z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실력이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인식이 있는 뭔가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 너무 생각하시기보다는 잘 안 알려져도 컬처핏이 나랑 맞는 기업도 있고 있거든요. 물론 그걸 또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는 방향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저는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뭔가 억울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맞아. 근데 공감해. 진짜 경력직도 똑같으세요. 저 아는 언니도 경력이 10 몇 년 차신데도 저랑 막 얘기할 수도 보니까 한 5번 떨어졌나? 계속 떨어져요. 근데 더 힘든 이유가 포트폴리오가 있어도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힘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신입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난 포트폴리오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인데 포트폴리오가 있고 경력도 있는데 떨어지면 이건 진짜 그냥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기업이랑 그냥 진짜 다르다. 나는 이 인재상이랑 안 맞는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눈을 조금만 허들만 좀 낮추면 어디든 가서 내 역량을 좀 일단 펼치는 거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입분들은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내가 낮추라는 말 진짜 너무 공감되긴 하다. 네, 마음이 좀 아프지만 네. 오히려 지금 정보가 너무 많고 그쵸. 눈이 높아지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쵸. 저는 그때 토스도 없었고 UX라는 개념도 없을 때 그냥 정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게 진짜 없어서 그냥 하는 거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잠깐은 눈을 뭔가 잠깐 좁혀서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 좀 달려보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뭔가 회사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Q&A 같은 거를 그냥 지금은 영상 찍어서 공유드리지만 이걸 계속해서 그 저희 수강생 커뮤니티 오시면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엄청 길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강의 들으셔가지고 저희랑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